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동원 F&B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동원 F&B가 베트남 법인을 청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과 일본 시장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확장에 문제가 없는지 뭐 나라별로 매출 규모나 이런 성장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가에 영향이 없을지 그런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머릿속에 각 나라별로 어느 정도 포지션에 위치해 있구나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런 성장성의 방향도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바로 보시면요. 도원 F&B가 미국 매출은 또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베트남에서는 현지 법인이 청산을 하면서 이 그래프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볼게요. 올해 1분기 매출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크죠. 미국 매출이 14% 증가했고 일본을 조만간 넘을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될 수도 있다라고 드는데 또 반대로 19년에 설립한 이 베트남은 청산을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전에 일단은 한번 미국이랑 일본 지역 매출을 보면은 성장세가 확실히 뚜렷합니다. 미국 자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구나라고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동원의 해외 매출 그리고 올해 1분기 F&B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5.8% 증가해서 313억 원을 기록을 했고 요거는 회사 전체 매출의 2.8% 정도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특히 이렇게 동력을 이끌었던 거는 미국 시장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몫을 했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제품이 바로 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양반김입니다. 양반김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주요 제품이 됐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 시장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김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 성장을 충분히 이끌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 증가랑 점유율 자체가 계속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에서 양반김이 왜 먹히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어느 정도 갈 수 있을까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김 자체도 미국에서는 웰빙푸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랑 맞물려가지고 일단 간편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간편하고 맛있고 하니까 더 자주 손이 가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스 트렌드랑 또 맞물려서 간편하기도 하고 간편한 스낵처럼 인식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자꾸만 먹고 싶은 그런 제품으로도 인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원 F&B도 자체 동원 F&B도 이제 미국의 현지 법인을 이제 사업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 유통 채널을 확대해서 현지화 전략에 지금 발 뻗어 나갈 때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현지화 전략에서 상당히 집중하고 공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얼마나 성장세가 두드러질까도 지켜봐야 되는 건데 당분간은 그래도 이 성장세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막 닿기 시작했고 미국 현지 자체에서 이제 스낵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스낵 자체는 우리가 새우깡만 비교 들어도 이게 맛있다. 그리고 자꾸만 먹고 싶다는 인식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은 꾸준한 수요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선상에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본이 약간 좀 매출이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빠지지 않고 그래도 꾸준한 수요가 또 일본 시장에서 받쳐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들 때 효자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효자 수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매출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일본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매출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은 동시에 있으니까 또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포커싱을 해서 보려고 하는데 베트남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딱히 못 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요거 자체는 이제 현지 현지의 이제 법인 자체를 청산 절차를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베트남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이유가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베트남에서 주 제품이 이제 참치캔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지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려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철수를 한 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었어요. 베트남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좀 낮았고 성장 자체도 분명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과 자체도 미미했고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이 현지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의 참치캔 제품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도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원 F&B는 자연스럽게 사업을 철수를 하고 다른 시장, 돈이 되는 시장이 이제 쏠린다,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과정으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오케이. 미국이랑 일본은 좀 성장 속도에 올라가고 있고, 그럼 베트남을 철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얼만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제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106억 원으로 해외 비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을 하고 있고 확장도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베트남 자체는 2020년이랑 2021년에 6억 원이랑 5억 원에 달하는 규모밖에 못 내면서 이제 동원 F&B랑도 거래가 끊긴 상태인데요. 일단 경쟁력이 떨어졌으니까 철수를 하는 거고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베트남의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아니, 그 성장성이죠. 미국에서 워낙 지금 잘 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몇 억 원에 대한 손해는 다 미국 시장에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약간 잔 부스러기처럼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약간 거슬리는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털고 지나갈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차트를 보시면 또 금방 이해되실 텐데요. 그러니까 베트남 법인이 철수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걸림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런 이제 사업 철수와 관련해서 또 혹시나 뭔가 미심쩍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잔여물들을 좀 없애고 가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본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 그래프는 순조롭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동원 F&B의 해외 확장이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성장 가도에 잘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베트남 법인 청산에 대한 이슈 한번 다뤄봤고요. 글로벌 확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